얘들아, 엄마 연금 복권 당첨됐어. 어머니, 잘 되셨네요. 애들 학원비 좀 도와주세요. 엄마, 나 사업자금 좀 대줘. 할머니, 저 아이패드 사주세요. 너네 너무하는 거 아니니? 돈은 나 죽고 물려줄 테니 그때까지 기다려라. 엄마, 그깟 돈 들어온다고 갑자기 독한 말씀을 하시네. 미안한데 이건 내 결정이야. 더 이상 돈 얘기는 하지 말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헤이썰 라디오입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63세 나이에 연금 복권 당첨이라는 행운이 찾아왔는데요. 오히려 그 이후 가족들의 태도가 달라지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때로는 인생의 축복이 예상치 못한 시련이 되기도 하죠. 오늘은 사연자께서 그 시련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견하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3입니다. 불과 몇 달 전 제 인생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매주 그냥 습관처럼 사던 연금 복권에 당첨된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퇴근길에 늘 들르던 복권방에서 산 그 복권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매달 700만 원씩 20년 동안 받는 큰 금액이었죠. 당첨 소식을 들었을 때는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놀랐어요. 복권방 주인이 제 손을 꼭 잡고 축하해 주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정숙 씨, 몇 년 동안 꾸준히 사더니 드디어 됐네요. 집에 돌아와 혼자 소파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울음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혼자 아이들 뒷바라지하며 살아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거든요. 공장에서 밤샘 작업하던 날들, 허리 아파도 쉬지 못하고 일했던 시간들. 이제 조금은 편하게 살 수 있겠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둘째 아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이 시간에. 아들아, 엄마 좋은 일이 있어. 다들 모일 수 있을까? 다음 날 저녁 우리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둘째 아들 부부와 손주들, 3년 전 해외로 떠난 뒤로 연락이 없었던 큰아들도 영상통화로 함께했죠.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 앞에서 조심스럽게 당첨 소식을 전했습니다. 처음엔 다들 믿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그러다 둘째 아들이 휴대폰으로 복권 당첨 확인을 해보더니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엄마, 진짜네. 대박이에요.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정말 축하드려요. 이제 좀 편히 사세요. 그 순간만큼은 모두가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것 같았어요. 손주들은 신이 나서 뛰어다녔고 큰아들은 영상통화로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가족의 온기가 참 좋았어요. 하지만 그 따스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틀 뒤 둘째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처음엔 안부를 물으며 시작했지만 곧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저희 요즘 애들 학원비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큰애는 영어 학원, 작은애는 피아노랑 수학, 매달 100만 원 가까이 나가요. 어머니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손주들 생각에 마음이 약해졌죠. 그래, 알았어. 매달 50만 원씩 보내줄게. 그걸 시작으로 가족들의 요구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찾아와 말했어요. 엄마, 혼자 사는 거 불안한데 같이 살까? 생활비도 아끼고 좋잖아. 그리고 놀랍게도 3년 동안 먼저 연락도 없던 큰아들이 갑자기 한국에 들어왔어요. 처음엔 반가웠지만 그의 방문 목적 역시 돈이었습니다. 엄마, 내가 해외에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초기 자본금이 필요해. 연금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지? 그게 아니면 대출받게 이자라도 좀 내줘. 가족들의 요구는 끝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조금씩 도와주려 했어요. 내 자식들인데 내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나 하는 마음이었거든요.
하지만 점점 더 자주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또다시 전화해 손주들 해외여행 비용을 달라고 했을 때 문득 깨달았어요. 가족들에게 저는 더 이상 엄마나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돈이 나오는 ATM 기계였던 거예요. 그동안 제가 아플 때도 외로울 때도 찾아오지 않던 아이들이었어요. 명절에 겨우 얼굴 보는 것에도 감사했던 시간들이었는데 이제 와서 당첨금 때문에 갑자기 효자가 되었다니 너무 서글펐습니다. 하루는 우연히 들은 큰아들과 둘째의 대화가 가슴을 찔렀어요. 형, 엄마한테 너무 많이 받아가는 거 아니야? 나도 필요한데. 넌 엄마 곁에서 살잖아. 애들 학원비도 지원받는다며. 그것만으로도 이득이지. 제 앞에선 서로 안부를 물으며 화목한 척하던 아이들이 뒤에선 제 돈을 두고 다투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베개를 적시며 울었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나? 아이들을 잘못 키웠나? 자책하기도 했어요. 점점 가족 모임은 제 통장을 노리는 자리가 되어갔습니다. 함께 밥을 먹어도 웃음소리는 줄고 각자 자신의 어려움만 늘어놓는 자리가 됐어요. 심지어 손주들까지 할머니를 만나면 용돈부터 찾게 되었죠. 할머니, 저번에 얘기한 아이패드 사주실 거죠? 할머니, 친구들이 다 가지고 있는 운동화인데 엄마가 안 사준대요. 제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복권에 당첨되는 건 축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저주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2달 정도 지났을 때 상황은 최악이 되었습니다. 큰아들이 사업 자금을 더 달라고 떼를 쓰고 둘째는 새 차를 할부로 사달라고 했어요. 며느리는 손주들 유학 비용까지 거론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서로 으르렁거리는 아이들을 보며 깊은 한숨이 나왔어요. 그동안 쌓아온 가족에는 어디로 갔을까요? 오직 돈만 남은 이 상황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밤새 생각한 끝에 결심했어요. 다음날 아침 가족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 죽고 물려줄 테니 그때까지 기다려라. 순간 식탁은 얼어붙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먼저 목소리를 높였어요. 엄마 갑자기 왜 그래? 그깟 돈 들어온다고 갑자기 독한 말씀을 하시네.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손주들 미래를 위해 그러는 건데 어머니까지 이러시면 저희는 어떡해요? 큰아들은 화를 내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냥 혼자 다 쓰세요. 이기적이시네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어요. 내 인생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가족들의 ATM으로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미안한데 이건 내 결정이야. 더 이상 돈 얘기는 하지 말자. 그 순간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됐어요. 돈이 없을 때는 찾지도 않다가 돈이 생기니 갑자기 나타난 이 가족이란 존재. 과연 이게 제가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가족의 모습일까요? 그날 이후 집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의 발길도 전화도 뚝 끊겼어요. 처음엔 외로웠지만 곧 이상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아이들 눈치를 보며 살았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날 이후로 가족들과의 관계는 완전히 냉랭해졌어요. 명절에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고 생일에도 전화 한 통 없었죠. 처음엔 많이 외로웠어요. 내가 너무 심했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밤마다 사진첩을 들여다보며 울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동네 슈퍼에서 만난 옆집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어요. 정숙 씨, 요즘 표정이 어두워 보이네. 무슨 일 있어?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쌓아두었던 상처와 외로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옆집 할머니는 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 따뜻한 차를 내줬습니다. 돈 때문에 가족이 변하는 건 흔한 일이야. 내 동생도 그랬어. 하지만 정숙 씨, 이제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야. 평생 남편,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정작 본인은 뭘 해봤어?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그래요. 저는 평생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았지. 저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용기를 내어 동네 문화센터를 찾았어요. 게시판에 붙은 실버 요가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일이지만 등록했어요. 첫 수업 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내 나이에 무슨 요가야? 하며 망설였지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어머, 새로운 분이 오셨네요. 환영합니다. 강사님과 다른 수강생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자리에 매트를 깔고 앉아 처음으로 요가 동작을 따라했습니다. 처음엔 몸이 뻣뻣해 제대로 따라하지 못했지만 강사님이 친절하게 도와주셨어요. 천천히 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는 게 중요해요. 수업이 끝나고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몸을 움직이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 줄 몰랐습니다. 같은 반 김미자 씨가 말을 걸어왔어요. 저희는 수업 끝나고 항상 카페에 가서 차 한잔 하는데 같이 가실래요? 처음엔 머뭇거렸지만 용기를 내어 함께 갔습니다. 카페에서 다른 수강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꽃이 피었어요. 모두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분들이었는데 각자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며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저도 남편이 사업 실패하고 집까지 날린 적이 있어요. 저는 자식들 키우느라 직장 그만두고 후회했죠. 이제라도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야죠. 안 그래요?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고 대화한 시간이었거든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에게도 무언가를 주거나 베풀지 않아도 되는 시간. 그저 이정숙으로서 존재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요가 수업은 일주일에 3번, 저의 소중한 일과가 되었어요. 집에서도 요가 동작을 연습하며 몸과 마음이 점점 유연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요가 선생님이 저를 불러 말씀하셨어요. 이정숙님, 정말 놀라운 발전을 하고 계세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유연성이 좋으시네요. 타고난 소질이 있으신 것 같아요. 평생 누구에게도 들어본 적 없는 칭찬이었어요.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기뻤습니다. 요가를 통해 알게 된 미자 씨와는 특히 가까워졌어요. 그녀의 권유로 황혼여행 동호회에도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정수가 우리 나이에 못할 게 뭐 있어? 지금 안 놀면 언제 놀아? 애들 뒷바라지 한다고 평생 집에만 있었잖아. 미자의 말에 용기를 얻어 처음으로 동호회 사람들과 해외여행을 계획했어요. 일본 오사카 3박 4일 여행이었습니다. 여권도 처음 만들었어요. 비행기표를 예매하고 여행 가방을 고르는 일까지 모든 게 새롭고 설렜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던 순간의 떨림은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창가에 앉아 구름 위로 날아오르는 비행기를 타고 있는 제 모습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평생 제주도도 못 가봤던 제가 해외로 간다니. 오사카에서의 나흘은 마치 꿈 같았습니다. 모든 게 새롭고 신기했어요.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며 내가 정말 이곳에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정수가 다음엔 어디로 갈까? 대만 아니면 베트남? 여행에서 돌아온 후 또 다른 도전을 시작했어요. 평생 배우고 싶었던 피아노를 배우기로 한 거예요. 아이들 학원비 대느라 한 번도 제 교육에는 돈을 써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제 배움에 투자하는 기쁨을 알게 됐습니다. 근처 음악학원에 등록했어요. 선생님은 40대 초반의 여성분이셨는데 제 손가락이 뻣뻣하고 실수를 해도 참을성 있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배움에는 늦은 때가 없답니다. 하루에 30분만 연습해도 놀라운 발전이 있을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던지 피아노 앞에 앉아 건반을 누를 때마다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틀려도 괜찮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연습했습니다. 6개월 후에는 간단한 곡을 연주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어느덧 복권 당첨 후 1년이 지났습니다. 가족들은 여전히 냉담했지만 제 주변에는 새로운 인연들이 생겼어요. 진심으로 나를 존중해주고 돈이 아닌 나라는 사람을 좋아해주는 친구들이었죠. 요가반 친구들, 여행 동호회 회원들, 피아노 선생님, 이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더 소중해졌습니다. 하루는 미자가 제안했어요. 정수가, 우리 자원봉사 같이 할래? 보육원에 가서 아이들 돌봐주는 건데 월요일마다 2시간씩이야. 처음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함께 갔습니다. 보육원 아이들은 순수한 눈빛으로 저를 맞아주었어요. 그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같이 놀아주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물론 가끔은 자식들 생각에 마음이 아플 때도 있었습니다. 명절이나 생일에 더욱 그랬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새로운 친구들이 손을 내밀어 주었어요. 정숙 씨, 우리가 진짜 가족이야. 피보다 진한 게 정이라고 했잖아. 오늘 저녁 우리 집에서 같이 밥 먹어요. 그렇게 복권 당첨 후 2년이 지나고 저는 여행 동호회 회장까지 맡게 됐어요. 제가 회장이라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자신감이 생겼고 새로운 여행지를 계획하는 일도 즐거웠습니다. 이번 가을에는 단풍 구경 어떨까요? 내장산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제 의견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 생각을 표현하는 기쁨을 알게 됐어요. 요즘은 연금 복권 당첨금의 일부를 모아 작은 장학금도 만들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고등학생 2명에게 매달 학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보내오는 감사 편지를 읽을 때면 이것이야말로 돈의 진정한 가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정숙 할머니께 할머니 덕분에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래에 저도 할머니처럼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편지를 받을 때마다 눈물이 나요. 돈으로 가족의 사랑을 살 수는 없지만 누군가의 인생에 작은 변화를 줄 수는 있다는 사실이 감사했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변화가 생겼어요. 둘째 아들이 어느 날 문득 찾아와 커피를 마시자고 했습니다. 처음엔 또 돈 이야기일까? 걱정했지만 아들의 표정이 달라 보였어요. 엄마, 솔직히 처음엔 너무 화가 났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엄마 말이 맞았던 것 같아요. 돈 때문에 가족이 변하는 게 슬펐어요. 그 말을 듣고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적어도 한 명의 자식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거든요. 그날 이후 둘째와는 종종 식사도 하고 영화도 보러 다녔어요. 돈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지만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여전히 냉담했지만 이제는 그것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됐어요. 모든 관계가 영원할 수는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대신 진심으로 나를 아끼는 새로운 인연들을 만나게 된 것에 감사했습니다. 복권 당첨 3년째,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여행 동호회 활동으로 유럽까지 다녀오게 되었고 피아노 발표회에서 연주도 하게 됐죠. 심지어 요가 수업에서는 보조 강사 역할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미자 씨가 제안했어요. 정수가, 우리 블로그 같은 거 해볼까? 황혼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로 말이야. 우리 나이에도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지. 처음엔 웃어 넘겼지만 차츰 그 생각이 좋아졌어요. 컴퓨터도 배우고 사진 찍는 법도 익히면서 우리만의 작은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용기를 내서 새 삶을 시작하신 이정숙님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이런 댓글들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보람찼는지 몰라요. 복권 당첨 4년째 되던 날 작은 모임을 열었습니다. 요가반 친구들, 여행 동호회 회원들, 장학생들, 저의 새 인생을 함께 해준 소중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둘째 아들도 참석했습니다. 엄마, 축하해요. 엄마가 이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사는 걸 보니 너무 좋아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복권에 당첨된 건 분명 행운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운은 돈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해 배운 교훈과 새롭게 찾은 자, 그리고 진심 어린 인연들이었어요. 이제 저는 알아요. 인생의 진정한 부자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용기와 자유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요. 아직도 가끔은 가족들 생각에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제 인생의 주인이 된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니까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계시다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용기 내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니까요. 사연 보내주신 청취자분 정말 감사합니다. 때로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하기도 하죠. 하지만 청취자님처럼 건강한 경계선을 세우고 자신의 인생을 찾아가는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요가를 배우고 피아노를 치고 여행을 다니며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가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이 다시 장학금이라는 형태로 세상에 나눔이 되는 선순환까지. 진정한 부자는 지갑이 아니라 마음이 채워진 사람이 아닐까 싶네요. 여기까지 헤이썰 라디오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DJ 서연이었습니다.